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속도를 내면서 빅데이터가 화두가 될 정도로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아직 이에 걸맞은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홍기용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정보보안의 현주소와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또 회장님이 대표로 계신 정보보호기업 C큐브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네.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떤 일 하시는 데는 알 것 같은데 나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께 네.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2015년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또 국가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이 정보보호에 관한 이 건전한 산업 조성 또 그리고 회원 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전한 정보화 사회 및 국민 경제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 회원사는 대략 200여 개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네트워크 보안, 또 시스템 보안, 그리고 암호 인증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벤처기업, 중소, 중견기업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보보호라는 게 워낙 중요하지만 또 시청자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보안의 대상이 되는 게 뭐 개인부터 기업까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정보보호라고 하면 굉장히 폭넓은 그 의미로 다가옵니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개인용 컴퓨터에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는 예. 그런 백신 기업이 있겠고요. PC.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 공공기관이나 또 기업에 있어서는 예. 중요한 그 업무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요 서버들이 구성되어 예.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의 위협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과 같은 그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예방과 또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보안 제품, 그리고 중요한 개인 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호화해 주는 제품,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에 관한 제품과 서비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그런 기술 분야와 사업 분야들이 있겠습니다. 예, 뭐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정보보호라고 보통 얘기할 때 뭔지 좀 머리에 네, 넣고 이제 네. 대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보보호산업협회 말 그대로 정보보호가 역점을 두시는 사업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좀 역점을 두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 정보보호산업협회는 기본적으로는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가는 그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 연구를 하고 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일들이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보호 분야는 각종의 위협으로부터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요한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보보호산업협회는 이 필요한 정보보호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일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버 공간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서로 연계되는 그러한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국제적인 관계를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진출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앞으로 글로벌한 토대를 둔
우리나라 정보보호 주요 기업들이 예.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장님, 우리가 뭐 사실은 인터넷을 포함해서 이제 정보화 수준 그러면 뭐 세계에서 어디 1등 하라, 2등 하라면 좀 서러운 수준이죠. 근데 네. 이제 정보 보안에 관한 한은 아직은 이제 좀 갈 길이 좀 있다는 또 그런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정보 보안의 현주소 좀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될까요, 지금? 네. 기억을 한 20여 년 전쯤으로 되돌아본다고 하면요. 예. 그때는 이제 정보화를 추진해 간다는 것이 중요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나타나는 각종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예. 그런 사회적인 그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종 컴퓨터 범죄 또 첨단 정보 범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그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의 주도권도 있을 것이고 기업이 활동하는 여타의 임무 수행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서비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보안 체계가 확보되는 것,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크게 보면 요즘은 국가가 안보 차원에서도 이 사이버 안보를 다뤄야 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공격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거에는 특수 목적, 전용, 또 분리 이런 플랫폼이었다고 보면 앞으로는 이제 공유, 협력, 또 융합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또 사이버 보안이나 정보 보호를 바라보는 이런 중차대한 그 변화의 시점에 있다는 것이 현 주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뭐 자꾸 사고가 또 생기고 있죠. 뭐 개인 정보든 기업 정보든 이렇게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사실 완전히 막기가 사실은 경찰이 도둑자 잡을 수 없는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 또 이거 잘 막아내려면 어떤 대책, 사실 창과 방패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보 보호 또 사이버 보안 이런 분야는 일부가 다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식 제고 측면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정보화가 아주 잘 돼 있는 강국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사도 필요하고 또 정보 보호를 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인식 제고와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 어느 한 순간에 사이버 테러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국가의 중요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그런 인식, 또 그 효과를 내다보고 비용의 구조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의 대응과 발전을 위한 투자다. 중요한 투자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각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뭐 회장님 뭐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셨죠?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대략 한 3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속상이 될 만큼 된 전문가신데요. 저희 방송 나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지금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그 보안 인식 말씀해 주셨는데, 좀 몇 가지 좀 꼭 잘 알아뒀으면 도움이 될 만한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정보 보호하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 아마 하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단순하면서도 예. 필수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타인의 눈에 띄는 곳에 기록해 두지 않는다 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쉬운 비밀번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적극하지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때때로 주기적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바꾸는 거. 네, 이 비밀번호를 변경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 분기 첫날은 내 비밀번호를 바꾸는 날이다. 이렇게 예. 마치 습관을 잘 들여놓으시면 개인정보에 대한 수준을 더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할 때는 인터넷 그 PC방에 가서 예. 무언가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금융거래에 관한 것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공개된 말씀이고요. 장소에서는 네네. 예.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그 파일을 자꾸 다운을 받는다든지 또 뭔가 보내는 그 사람의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이메일을 열람해 본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은 개인의 그 컴퓨터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또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을 한층 높이시고 편안한 또 사이버 또 경제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네. 뭐 워낙 뭘 하려고 해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요구하니까 네. 사실은 그 양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전부 똑같이 해두려고 하니 불안하고 네. 또 다 다르게 하자니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거 어떻게 네. 하고 계십니까, 회장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이트의 계정은 다 폐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계정 중에 1년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그런 사이트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하지 않는 곳, 또 필요하지 않는 곳, 이런 곳들은 정리를 하셔서 단순화해야 되겠군요. 네, 꼭 필요한 곳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급적 자기만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번에는 참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피해를 입으신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뭐 네. 랜섬 그러면 이제 몸값, 네. 웨어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침투해서 아예 시스템을 걸어 잠그거나 또는 뭐 내한테 소중한 정보를 다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네. 돈 달라 대신 네. 풀어줄게 이런 건데 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저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네. 어떤 대책이 개인들이 좀 대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 중요한 파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암호화됐다라고 하면 아주 당황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할 그런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중요 내용은 늘 별도의 저장소에 안전하게 백업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백업. 네, 예. 백업을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컴퓨터가 아닌 곳에 이제 네네. 우리가 말하면 하드디스크라든가 그렇습니다. 별도로 백업해두는 게 네네.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꼭 사용을 하시고 예. 또 그 정품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최신의 내용을 늘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시는 그 습관을 갖추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품을 쓰시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약점을 통해서 내 개인용 PC가 공격을 당하거나 랜섬웨어로부터의 공격에 노출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신경을 쓰시고 특히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 당연히 기업의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백업을 생활화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요 임직원들의 주기적인 교육 예.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백업된 그 내용을 다시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모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예. 이걸 생활화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상당히
안전하게 기업이나 개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앞부분에서 이제 저희 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서 한번 뭐 여쭤봤었는데 네. 외국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뭐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취약한 점도 있을 텐데 뭐 네. 이렇게 나눠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경쟁력 비교를 말씀드릴 때, 꼭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 시장의 규모입니다. 우리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수행한 작년도죠. 2016년도 정보보호 산업 실태 조사에 의하면 예. 우리나라 정보보호 시장의 규모는 대략 2조 4천억 원 정도에 예.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조사한 물리보안 시장을 보면 대략 6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 약 9조 원대 시장으로 형성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를 할 때 대략 5년 전으로 가보면 우리 정보보안 시장은 한 60%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물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만 대략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 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 또 주요 기업들은 신기술에 대한 아주 빠른 기술 개발 또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기 때문에 그 강국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효과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 보안 침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침해 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에 관한 또 강한 의지와 노력들이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약점이라고 하면 여전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약세 또 전 세계를 향한 기술 지원의 체계 서비스의 열악함 등등이 있겠고 또 투자 규모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규모의 한계점에 봉착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산업 분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회장님,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정보보호 산업 전반 이슈를 다뤘는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정보보호 기업인 C큐브 운영하고 계셔서요. 회사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C큐브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우리 C큐브는 제가 2000년 3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이 시스템 보안 분야인 OS 보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회사를 설립한 이래 이 분야에 있어서는 1위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정보보호 전문 벤처기업입니다. 서버 보안 제품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R&D를 추진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계정 권한 관리를 하는 제품 그리고 코스닥에 2011년 말에 상장한 이후에는 IoT 보안 또 모바일 인증 또 생체 인증 기술 분야에도 R&D를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을 토대로 국제적으로는 그 파이도 인증을 획득을 했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저희 C큐브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보안에 대한 한 축과 또 모바일 인증과 생체 인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축이 앞으로의 C큐브의 성장 엔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 뱅크 생겼죠, 2개. K뱅크, 카카오뱅크. 근데 지금 K뱅크의 그 보안 업체로 참여하고 계시죠? 그럼 K뱅크에는 어떤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지요? K뱅크에는 현재 C큐브의 핵심 보안 기술이 탑재된 서버 보안 제품과 통합 계정 권한 관리 제품 그리고 내부적인 목적으로
모바일 인증, 예. 즉 모바일 OTP 기술이 탑재된 모바일 인증 제품이 예. 도입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그 시스템과 모바일 인증 기술이 인터넷 뱅크의 네.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핵심 기술로서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C큐브 생체 인증이니까 몸에 관련된 거로 이제 네. 인증을 받는 기술로 인증 특허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내용인지요? 네. 좀 자랑해 주시죠. 네. 생체 인증이라고 하면 두 가지 기술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정보에 기반을 둔 생체 인증이 있겠고 예. 또 다른 하나는 후천적으로 경험, 또 습관, 행동, 행위에 따라서 그 특징이 나누어지는데 그와 같이 행위적 특징에 기반을 둔 생체 인증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C큐브가 연구 개발을 하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위적 기반의 특징을 둔 생체 인증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서명을 하는 우리가 손으로 서명을 하는 수기서명 생체 인증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여러 가지 인증 기술 중에서도 굉장히 사람한테 친숙하다. 그리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모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그 시간이 이제 얼추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쭉 말씀하신 그 맥락을 보면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정보 보호 산업의 수준과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인식 다 제고돼야 되는데 이 정보 보호 산업 글로벌 수준 또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네,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보호 산업은 특히 국가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예. 또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진 국가들이 준비하고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이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은 아주 핵심적인 위치로 역할을 수행해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정부의 일관된 그 발전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글로벌 수준의 우수한 정보보호 기업이 많이 생겨나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산업계도 함께 노력을 다해 가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입니다. 하지만 정보보호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까지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정보보호업계의 큰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정보보호 산업협회 홍기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